자,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인터넷과 디지털, 특히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해서 모바일 환경이 세상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죠. 모바일로 이루어지는 요즘의 가장 큰 변화는 정보가 의식주와 더불어서 생활에 필요한 제4의 요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정보화 사회의 발달로 정보 자체가 자원으로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고, 정보의 보유 유무로 인해서 소득계층의 변화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기업별로 양질의 정보를 경쟁자보다 한 발 앞서 확보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정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죠.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시대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를 기획하면서 막상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보는 어디서 얻을까? 콘텐츠 기획을 위해서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콘텐츠 기획자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1위는 정보를 얻는데 가장 유용한 요소로는 인터넷 41.7%입니다. 1위. 2위는 인적 네트워크 26.7%. 다음으로 내부 자료와 보고서 18.3%, 외부 보고서 6.7%, 책 또는 잡지 5%, 그 다음에 기타 순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가장 41.7%로 인터넷에서 정보 수집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죠. 이처럼 정보는 꾸준히 모아서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여러분 역시 보람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작은 정보 하나하나가 모여서 마침내 멋진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정보를 잘 선택하고 유형별로 나누어서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업데이트하면 콘텐츠를 기획할 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이템이란 아이템들은 도대체 유형별로 우리가 한번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는 환경별로 유목화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사회 환경, 그리고 업무 환경, 세 번째, 기업 환경으로 나눌 수가 있죠. 사회 환경은 주로 인구 통계, 연령 구성이죠. 또는 라이프 스타일, 교육 수준이라든지 소득 수준별, 의식주, 생활 습관, 또는 기호품,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고요.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기술, 또는 정치, 법, 규제죠, 규제, 트렌드, 이런 것들 사회 환경이라고 우리가 유목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업무 환경으로는 고객, 경쟁사, 협력사, 이런 관련 정보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업 환경으로는 인력 운영이라든지 자금 운영, 재무, 재고 운영, 시장 점유율, 매출액, 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유통, 제품 판매량이라든지 수익률 등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목화되는 아이템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업의 기회가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나오죠. 우리는 각 환경 요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주목하고 이곳에서 나오는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주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집해서 이를 회사 생활이라든지 문서 작성, 기획에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즉 컨텐츠를 원활하게 기획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보의 수집이 필요합니다. 이는 정보가 아이디어 발상의 기초가 되고 구체적인 데이터로 신뢰감을 주고 기획의 논리적 근거로 상사를 설득하는 훌륭한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진출을 해서 사회 활동을 하실 때 이런 그 정보와 아이템에 대한 소중함을 잘 인지하시고 미리미리 그런 정보 수집이라든지 아이템을 유형별로 분석하는 그리고 저장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케팅을 콘텐츠 마케팅을 위해서 유형별로 어떤 정보를 모을 것인지 그 카테고리를 유형별로 또 유목하여 봅시다.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첫째 제품, 둘째 가격, 세 번째 유통, 네 번째 판매 촉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제품이라는 것은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패션, 예술 등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고 가격은 프리미엄, 일반, 저가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유통은 극장이라든지 방송국, 공연장, 온라인, 홈쇼핑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고 판매 촉진은 콘텐츠 관련 주요 산업에 대한 광고라든지 PR, 세일즈 프로모션, 인적 판매 등과 같은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분류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다음으로는 이러한 아이템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아이템 다시 말해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수집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매일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수집과 동시에 정리정돈을 하는 방법, 다음으로는 정리한 아이템에 반드시 나만의 아이디어, 나만의 생각을 적어 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일 정보를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 정보의 수집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또 살펴본다면요. 자, 아이템을 모은다는 것은 단시간 내에 할 수 있기보다는 꾸준한 시간 투자가 필요하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열자의 그 중국 열자의 당문편에 보면 우공이산이란 말이 나오죠. 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내용을 보면 북산에 사는 우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나이가 이미 90세에 가까운 나이인데 둘레만 해서 700리가 되는 태행산과 왕옥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맨날 돌아서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들과 의논해서 산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산을 어떻게 옮기려고 했을까요? 흙을 바레만까지 운반하기 위해서 한 번 왕복하는 데만도 1년이 걸렸는데
90세 노인이요. 근데 이것을 본 그분의 친구 지수라는 분이 웃으면서 만류하자 그는 정색을 하며 나는 비록 늙었지만 나에게는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다네. 그 손자는 또 자식을 낳아서 자자손손 한없이 대를 잇겠지만 산은 더 불어나는 일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 우리 자식, 손자, 그 손자의 또 자식, 손자 계속 이어서 이렇게 하나 흙을 퍼 나르다 보면 언젠가는 평평하게 될 날이 오겠지. 산이 평평하게 될 날이 오겠지라고 대답했대요. 그 친구 지수는 말문이 막혔죠. 자, 이 말을 전해 들은 이제 산신령이 산을 허무는 인간의 노력이 끝도 없이 계속될까봐 자자손손 대대로 끝없이 이런 노력이 계속될까봐 두려워서 옥황상제에게 이 일을 말려주도록 호소했는데 옥황상제는 우공의 정성에 감동해서 가장 힘이 센 과아의 아들에게 신이죠. 두 산을 들어 옮겨 하나는 삭동에 두고 하나는 옥남에 두게 하였다. 이런 전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열자의 탕문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하루에 한 바구니씩 흙을 나르다 보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이런 교훈과 같이 하루에 한 가지씩 자료를 매일매일 모으다 보면 1년 뒤에는 남들보다 365개가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서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의미의 우보천리라는 고사성어도 있듯이 차별화된 기획이라든지 스피디한 기획을 위해서 매일매일 아이템 수집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하루 한 가지라도 좋아요. 최소한의 목표를 정해놓고 신문, 인터넷, 책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기획하고자 하는 콘텐츠, 그다음에 관련 업무, 관심 분야 등에 대해서 자료를 유목별로 정리해 놓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모은 아이템은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할 때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수집과 동시에 정리 정돈을 해라. 수집한 아이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아이템을 잘 정리해 놓으면 찾기가 쉬워서 빠르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기나 반기별로 수집된 아이템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남이 활용했거나 시간이 경과된 아이템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불필요한 정보는 버리고 찾기 쉽고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정돈을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정리와 정돈은 어떤 차이가 있죠? 정리는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리라는 것은 쓸데없는 불필요한 정보를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돈은 버리는 것 이후에 아이템을 찾기 쉽고 말기 쉽도록 항목별, 유목별로 배열해 놓는 것이죠. 즉 잘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정리정돈입니다. 아이템을 잘 정리정돈하지 않으면 정보가 산더미같이 쌓여서 기획을 할 때 제대로 쓰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처리, 정리정돈은 4단계로 맞춰서 정리정돈하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아까 정리한다, 버린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필요 없는 정보가 있겠죠. 이럴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월 1회 정도 자신이 모은 정보를 살펴보고 청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두 번째가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전달한다. 좋은 정보이긴 하나 이제 자신에게는 필요 없는 정보도 있어요. 좋은 정보라고 쓰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있고 무용지물로 만들기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유용하게 활용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정보 전달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자신이 필요할 때도 그들에게 원활하게 정보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상부상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보 체계가 구축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한 그 다음에 정리 정돈에서 세 번째, 처리한다. 한번 사용한 정보는 다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용한 정보는 조금 아깝더라도 이 역시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정보에도 사용 횟수와 유효 일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돈, 자료화한다. 정보 중에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나만의 자료, 파일로 보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언제든지 빠르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보는 다시 말씀드려서 수집과 동시에 정리 정돈을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필요할 때 바로 찾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정보가 아니죠. 회사에서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경영을 하는 지위가 높은 임직원들, 특히 CEO들의 책상을 보면 항상 잘 정리정돈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정보를 수시로 정리정돈해서 생긴 결과물이죠. 자, 여러분도 나중에 회사 생활을 하거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책상 앞은 어떤가? 여러 가지 그 서류들로 정신없지 않은가? 여기저기 모아놓은 자료나 정보가 있다면 지금 바로 정리정돈을 해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콘텐츠 기획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정리한 아이템에 반드시 나만의 생각을 적어라. 아이디어를 적어 넣어라. 그런 얘기예요. 정리한 아이템에는 그 아이디어를 나만의 생각을 넣으란 얘기입니다. 아이디어는 반짝이는 것이라서 금방 생각났다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수집한 자료에 아이디어나 느낌을 메모로 적어놔야 됩니다. 이는 마치 시험을 볼 때 정답이 명확하게 뭔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답이 되는 것처럼 수집한 자료를 보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최선의 아이디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성격을 좀 명확히 알고 그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방법과 순서를 전개하는 애널리스트들의 하루 일과는 리서치 업무를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스크랩하고 자기 생각을 적어 넣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정리한 아이템에 나만의 생각을 넣는 방법 중에 스크랩을 정리하는 것. 첫 번째로는 스크랩 정리, 사회 문화 이슈라든지 이벤트별, 그다음에 회사별, 관심 분야별로 정리를 해라. 두 번째는 스크랩 종류별로 해야 된다. 스크랩 종류별로. 스크랩을 종류별로 해라. 정책, 통계 자료, 도표, 사진, 경제 동향이라든지 경쟁 기업 동향이라든지 경쟁 제품 마케팅 기사라든지 트렌드라든지 광고라든지 홍보 기사 등의 카테고리별로 해서 스크랩을 해라. 아이템은 시간이 날 때마다 수집하고 유목화를 해서 콘텐츠를 기획할 때 활용하도록 해라.
그런 얘기죠. 다음으로는 일일 정보를 만들라 이런 얘기입니다. 신문, 이메일,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주위에서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아이템을 얻게 되고 있죠. 그래서 매일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콘텐츠 기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경로별로 알차게 수집하도록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신문, 인터넷, 현장 방문, 기타 해가지고 유목별로 해가지고 일 정보를 만들어라.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서 일 정보 수집을 해서 성공한 영화의 사례도 있죠. 국제시장, 그 다음에 해운대, 우리나라 10위권 안에 그 관람객 동원의 영화들인데 그 두 작품을 그 10위권 안에 두 작품을 만든 윤재균 감독 아시죠? 내 영화의 원천 신문이라고 말하고 신문에서 영화 소재를 찾아서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회사에 다니면서 아침마다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고 이를 조합하여 아이디어를 만들던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윤재균 감독이 이제 이전에 광고회사에 다닐 때 그 습관대로 그 일 정보를 만들 그런 그 유목화하고 정보를 하는 것에서 기반이 되어서 오늘 그 좋은 영화들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 경험담을 얘기하고 있죠. 뭐 그런가 하면 2012년쯤에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개그 콘서트, KBS 개그 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어 뱅크라고 그랬던 김준호 개그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웃기는 단어를 위해서 찾기 위해서 국어 사전을 끊임없이 뒤졌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꺾기도라든지 다람쥐, 감수성 등의 유형어를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정보를 찾고 기획에 활용하기 위해 전문 서적을 깊게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고민하는 만큼 얻고 뛰는 만큼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루 일과 중에 우리는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예컨대 아침에 지하철 또는 저녁에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 조간신문 또는 석간신문 등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콘텐츠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외의 어떤 그 자료라든지 신제품 PR 기사라든지 특집 기사라든지 광고 통계 데이터 등을 살펴보면서 스크랩 할 것을 일단 추려낸다는 얘기예요. 회사에 도착해서 인터넷 검색 통해서 신문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기사를 찾아가지고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고 업무를 하면서 중간중간 자료 검색을 하는 거, 유용한 자료들을 블로그에 포스팅 또는 스크랩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라. 그래서 짜투리 시간, 물론 피곤해서 좀 쉬고는 싶을 수도 있지만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안에서의 그 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얘기들을 그 활용법을 얘기를 하고 있죠.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서 별도로 시간을 내서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짜투리 시간, 뭐 지하철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미팅을 하는 대기 시간이라든지 뭐 점심 저녁 시간, 산책 시간 등을 적극 활용하는 그러한 테크닉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전문 정보의 수집 방법입니다. 뭐 하루의 인터넷 정보량이라는 것은 최고로 거의 하루에 많은 인터넷 정보량이 한 최고로 25만 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을 쌓으면 에베레스트산
56개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산술적으로는 이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정보를 얻는 노하우보다 어디서 차별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정보의 출처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콘텐츠 기획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별화된 기획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인적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보고서 등에서 얻어지는 자료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자료지만 인적 네트워크, 즉 지인들로부터 얻는 자료는 자신만의 독특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 인맥을 잘 쌓는 그런 그 평소에 어떤 지인과의 다양한 관계, 이런 다양한 지인들을 인맥을 쌓는 게 중요하다. 그런가 하면 현장 방문도 있어요. 특히 밀집 지역, 뭐 강남역이라든지 또 명동이라든지 대학로라든지 뭐 홍대, 신촌, 가로수길, 이런, 그 다음에 전시장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정보를 이렇게 체크리스트, 체크할 대상에 대해 평가하거나 점검해서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한 질문을 나열해서 일을 시행하기 전에 작성하는 그런 것들 체크리스트라고 하죠. 실행할 항목별로 살펴보게 되면 실천도를 높일 수가 있고 시행 결과에 대한 중간중간 평가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목표 달성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정보 수집 방법 중에서는 그러니까 인맥 관리, 인적 네트워크, 그 다음에 현장 방문, 다음으로 논문 자료 같은 거, 논문. 뭐 국회 도서관에 가장 자료가 많습니다. 선생님도 국회 도서관 자료들 책이 절판됐다든지 이러면 국회 도서관에서 인쇄를 하거나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이라든지 회사 도서관, 대학 도서관 해서 논문 자료들을 열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세미나, 강연이나 포럼 같은 세미나들에 대한 이용하는 건데요. 전문가들의 이슈 특정 주제에 대한 깊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알찬 정보를 받을 전문적인 정보나 알찬 정보를 취득하는데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전문 사이트, 콘텐츠 및 관심 분야 홈페이지들을 이용해서 전문 사이트, 그러니까 들어가서 또는 회원 가입이라든지 해서 메일로 최신 정보를 입수하면 상당히 유용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논문 자료도 있지만 서적, 콘텐츠 관련 책이라든지 인문 역사 디자인 서적 같은 것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2번 정도는 2주에 한 번 정도는 서점을 방문해서 또는 온라인 서점으로는 회원으로 등록해서 신간이라는 베스트셀러에 대한 안내 메일을 받는 것, 또 최신 정보 입수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블로그, 개인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콘텐츠 및 관심 분야와 또는 뭐 이웃 맺기라든지 페이지, 좋아요 등을 사용해서 서로가 상호 보완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양상의 아이템 수집 방법도 있다. 포털 사이트를 또 이용하는 방법, 네이버나 네이트, 다음 구글, 그렇죠? 가장 쉽게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매체로 우리가 상용성이나 범용성, 일반성은 있지만 전문성은 좀 떨어지죠. 그렇다 하더라도 네이버, 네이트, 다음 구글, 또
포털 사이트들을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정보 수집의 기준은 일반성,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 논리성, 일관성 있게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 현실성,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자료, 그 다음에 객관성, 사실적 근거를 갖춘 자료, 그 다음 단순성, 간단하고 명료한 자료, 이런 것들이 정보 수집의 기준이 됩니다. 일반성, 논리성, 현실성, 객관성, 그 다음에 단순성 참고하시고요. 다시 그 아이템 수집 방법에 대해서 전문 정보 수집 방법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문 수집 방법은 인적 네트워크, 두 번째 현장 방문, 명동이나 강남역, 대학로 방문하는 거, 그 다음에 논문 자료, 세미나, 강연이나 포럼 같은, 그다음 전문 사이트, 콘텐츠 및 관심 분야 홈페이지죠. 회원 가입해서 메일로 최신 정보 입수하는 방법, 책, 서적이죠. 그다음 블로그, 페이스북, 그다음 포털 사이트 등을 이용을 해서 전문 정보의 수집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정보력 강화를 위한 4가지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수집하고 잘 활용하기 위해 4가지 방법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위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는다. 주위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는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가장 먼저 자신의 주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든 관심을 가져야 원하는 것이 보이죠.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콘텐츠 분야에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어느 정도 정보에 대한 관심이 익숙해지면 다른 분야, 해외 정보에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분야 등으로도 관심의 폭을 넓혀가면 된다. 주위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는다. 모든 것에. 이렇게 정보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화의 생활법을 몸에 이렇게 익혀야 된다. 이 화의 생활법이라는 것은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까? 등 왜라는 의문을 가지고 모든 일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둘째, 많은 것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많은 장소도 다녀봐야 됩니다. 주중에는 업무와 관련된 현장으로 로케이션 탐방이죠. 사전 답사, 답사들을 하라는 얘기예요. 주중에는 업무와 관련된 현장으로, 주말에는 고객들이 많이 모이는 공연장이나 전시장, 공원 등 이런 데를 방문해서 고객들 관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좋은 아이템의 습득과 이를 콘텐츠 기획에 활용할 아이디어를 얻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맡은 일에 대한 열정이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고 이를 통해서 즐거운 기획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정보를 바라보는 나만의 눈을 가져라. 이런 얘기예요. 주위에 정보가 너무나 많은데도 우리는 쓸만한 정보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죠. 이는 그 정보를 바라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훌륭한 기획자는 아무리 하찮은 정보라도 이를 자신만의 정보로 변화시키고 해석해서 멋진 기획을 만들어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그 철조망 아시죠? 철조망을 발명해서 돈과 명예를 거머쥔 조셉 F. 글리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대장장이 아들 조셉이 한 가지 그 장점이 있었던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눈여겨보는 관찰력이 있었답니다. 가정 형편으로 중학교도 갈 수 없었던 그가 목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었는데 양들이 매번 그 나무 울타리를 넘어서 농작물을 망쳐놓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다가 그 양들이 울타리를 넘을 때 가시가 있는 장미 넝쿨은 피해서 넘는 것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그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착안해 가지고 기존의 철조망에 가시 모양을 덧붙여 가지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철조망을 만들었고, 이 사람이 이때 13살이었어요. 13살 때 만든 이 철조망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경 분계선으로 사용되면서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해 가지고 엄청난 돈과 명성을 얻게 되었답니다. 양들이 장미 넝쿨로는 가지 않는다는 현상을 바라보고 이 조셉이라는 사람이 가시라는 자기만 정보를 가지고 철조망에 적용해서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 다른 예로도 와인바를 운영하는 W 사장은 음악과 어떤 W라고 합시다. W라는 사람은 음악과 매출과 관계를 살펴보니까 와인의 판매가 가요나 팝송보다는 뭐 클래식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해 가지고 매장의 배경음악을 클래식으로 바꾸니까 고급 와인 매출이 3배나 늘어났다. 이러한 사례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으로는 정보를 바라보는 나만의 눈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다양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자, 회사에는 인사, 총무, 회계, 관리, 영업, 마케팅, 상품기획, 뭐 제조, 그런지 제작 등 다양한 조직에서 매일 엄청난 정보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를 원만하게 활용하려면 자신이 소속한 분야의 정보는 물론 타 부서나 타 회사의 정보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회사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유기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대부분 부서 간에 상호 연관이 되어 있고 조직원들이 서로 협업해야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 회사 더불어서 동종 업종에 있는 경쟁사라든지 또는 이종 업종, 해외 기업 정보까지도 얻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정보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정보 체계는 빠른 시간에 최신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 내외에 다양한 사람들 통해서 자신만의 정보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템 수집 방법에 대해서. 콘텐츠를 잘 기획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조직을 이해해야 하듯이 기획할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 정보가 교환되고 입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체계들을 만들어서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아주 바람직하다 말씀을 드렸죠. 다음으로는 정보력 강화를 위해서 4가지 방법 중에서 마지막으로 정보를 나만의 것으로 차별화해라 얘기입니다. 뭐 정보라는 것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정보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은 활용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도 꿰어야 보배가 됩니다.